보니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제도 어렵고 에너지도 아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무원들은 모두 이제 에어컨을 28도로 고정을 해라. 그보다 낮게 틀면 안 된다. 그래서 다들 28도에 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 용궁, 용산 집무실에 있는 공무원은 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용궁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0도에 맞춰놓고 뜨거운 차를 즐기고 있더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조크입니다. 윤석열은 항상 옳은 말을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자. 너희들만. 이런 것이죠. 윤석열 패밀리. 이게 참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기들 그룹, 자기들 패거리를 형성하는 경우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부패한 정권입니다. 원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구성되어 있는 정부의 이제 직업공무원들이 쭉 근무를 하죠. 이 사람들은 평생 직업공무원으로서 봉직을 하고 단지 선거로 대통령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있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그 중에 어느 특별한 분야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발탁을 해서 새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칙은 그냥 간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다 쫓겨나고 다 새로 물갈이를 하고 이러면은 나라가 완전히 기우뚱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무원들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중립을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뿐 자기들이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가? 지금 보면 이 공무원들 자신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죠. 대통령마다 계속 뭐 소위 말하면 변절을 반복하면서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혹여 어느 대통령에게 충실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통령하고 다른 정치 세력은 투사로 돌변을 하기도 하고 이거 둘 다 틀린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싹 가리를 한다, 물갈이를 한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무슨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보복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게 정당성이 없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게 아니라면 둘 다 부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자기 패거리를 키우는 경우라고 해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캠프에 1000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1000명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에 연계 조직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협력을 받게 되죠. 점점 지지가 늘어나게 되고, 그 중에 한 개 정도, 이거를 이제 소위 자기 패밀리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도 정상적이고 연계 조직도 정상적이고, 그래서 가령 윤석열 캠프라고 하면 윤석열과 관계없이 새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걸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씨 이쪽은 어땠는가 하면은, 선거 기간에는 대선 후보가 윤석열인데 대선 후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김건희다.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김건희도 대선 후보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시가 두 개 달려있는 이런 천칭저울이 있죠. 캠프에 1000명이 있으면 이 아크로비스타에 가령 뭐 10여 명이 있었다. 이게 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이 김건희 쪽 선거 조직이 실세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정식 캠프가 휘둘렸다. 뭐 이렇게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당선자 신분일 때도 김건희 씨가 실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임기 개시가 된 대통령 취임을 한 후에도 이 천칭저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 대통령 윤석열이 있으면 실세로서 대통령 김건희가 있다. 이거 국민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죠. 용산에, 용궁에 우리 집무실 2개 쓸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한 개는 윤석열, 한 개는 김건희가 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개 다 윤석열이 쓰고 2개 다 김건희가 쓰겠다고 한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집무실 2개 쓰겠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 2개 쓰고 김건희 입장에서 2개 쓰겠다. 이거 국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윤석열 패밀리 쪽에서 미소작전을 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등판을 외친 것이죠. 김건희 씨가 명품을 걸치고 설쳤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에 전 김건희 씨의 입김 때문에 방향이 확 틀어졌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이 셋 다 자기들이 이쁜 줄 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셋이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이 지지율 폭락의 그 원인인 것이죠.
윤석열 씨야 뭐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김건희 씨도 그 아주 물불 가리지 않는 마치 신흥종교의 교주 모시듯 하는 그런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부부가 뭐 다 해서 한 10만 명 되나? 그 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보니까 지금 징계를 받아 있는데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팬 2030 청년이다 하는 사람들로 뭐 4천 명을 만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을 윤석열은 자기 패밀리와 패밀리 아닌 사람으로, 자기 팬과 팬이 아닌 국민으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이준석은 자기를 지지하는 청년 4천 명과 전 국민을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 힘이 어떤지 보여주겠다 이러고들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 폭락의 주범들이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씨를 발탁했다 뉴스 나왔죠. 변양균 씨 하면은 신정아 씨만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소위 변 아저씨, 뭐 이런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책을 2번 보고 발탁을 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변양균 씨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정부에서 물론 경제 관련 부처, 경제 관련 일을 하는 뭐 그런 보좌 일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게 2006년까지였습니다. 참 오래전이죠. 이건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16년 전, 16년이라고 하는, 지금 2022년에 16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세대를 달리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2006년 때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행성의 일이 돼버린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변양균 씨가 바로 신정아 때문에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이러면 경제 전문가가 정부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우를 범했는데, 가령 과학기술, 그러면 과학기술학자, 과학기술가, 이런 사람이 정부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옳다고 봅니까? 정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게 좀 다르네 싶을 텐데, 정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경제 분야라고 하더라도 경제의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행정을 버리고 경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은 행정공무원을 쓰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야기했지만 변양균 씨는 16년간 이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직무에서 떠나 있었던 인물이다. 그냥 사인이다.
중요한 것은 변영균 씨가 이러한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래서 형벌까지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사청탁인데 거기에 공권력을, 정부의 그 권한을 거기에다가 썼죠. 신정아 씨는 그 경력이 허위 경력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 큐레이터로 알려져 있으며, 그 큐레이터로서의 실력은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이 허위 경력인데 이런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도록 강요했다, 혹은 뭔가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겠죠. 아무튼 이 허위 경력인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게 해주는데 직권 남용을 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가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어느 민주당 국회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큐레이터는 아예 아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도 허위 경력 또 뭐 다른 것도 이제 있는데, 그래 교수가 되고 또 학력이나 이력도 그렇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신정아 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한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필이면 그러한 신정아 씨, 그러한 변양균 씨를 윤석열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는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괜찮다 하는 것이죠. 이러니 사람들이 네 마누라도 그러니까 괜찮은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 보고 너희들 허리띠 졸라매라. 윤석열 자신은 배가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진짜 졸라맬 것도 없는 하급 공무원들이 지금 다 허리띠 졸라매지 않았습니까? 직접 불이익이 돌아갔죠, 결국은. 바로 여기에서 윤석열 패밀리의 폐해, 그리고 윤석열의 잘못된, 절대로 공무를 맡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국민 너희들은 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라. 이거 감시해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걸 지켜야 하느냐? 윤석열 내가 모르는 너희들은 다 지켜라. 내가 아는 윤석열 패밀리는 빼고.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윤석열 패밀리, 이게 참 큽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김건희 씨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유는 김건희구나,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만 치우면 된다. 이게 선거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를 뭐 이혼을 좀 하든지 위장 이혼이라도 해라. 아니면 외국에 내보내라. 그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안해하는 지지층, 그쪽에서는 지금이라도 김건희 씨를 외국에 보내서 한 5년 있다가 오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해법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건희만 치우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김건희 씨를 치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대중의 인식이 뭐냐 하면 윤석열에게 김건희가 빙의되어 있다. 윤석열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러고들 있습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를 치워서 될 문제냐? 뭐 수사를 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뭐 사실관계는 너무 질질 끌었으니까 분명하죠. 그래서 바로 뭐 징역형이라도 나와서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니까 수사하는 척 국민 눈가림을 좀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눈치를 봐서 지금 뭐 논문도 그러고 있고 다 그렇죠. 수사기관 조사도 계속 미루고 이제 뭐 답변서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야 뭐 하나마나가 되겠죠. 아마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럴 때 특검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용궁의 윤석열 패밀리 문제는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럴 만한 그들의 그런 주장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싫다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비율이 저렇게 높으면 뭐 가능하겠죠. 그래, 이런 인식에다가 이런 그 족벌 정치, 패밀리 정치, 그 다음에 반민주주의적인 아주 탐욕스러운 독재, 뭐 윤석열 대통령이 친북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알 수 없죠. 그것도 연방제 통일을 뭐 하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도 뭔가 이 사람이 사실은 유능한데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인물인데 조금 흠이 있다고 할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현재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 횃불 시위를 추진하고 있다. 뭐 그쪽 세력이 이제 이것이 알려진 사실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탄핵보다는 그냥 군중이 쫓아내지 않을까. 이거 우리 보수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민주당을 비롯한 뭐 좌파라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절치부심하면서 저쪽에서 조금 독재하니까 우리도 조금 무리해서 법이 아니라 힘으로 쫓아내자,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중도에 끌려 나가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이제 중도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이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점령군 노릇을 합니다. 자기들이 또 무슨 혁명을 했다고 하는데 참 국민들로서는 어이가 없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이러한 점령군 노릇, 이거는 또 특징이 보수 국민에게 더 심합니다. 이런데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 국민 너희들 윤석열을 좋아한다고 말해라. 국민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말하게 해라. 이제 독재 본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윤석열이 얼마나 훌륭한지 국민이 체감하게 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그 상투어, 상용어였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은 훌륭한데 김건희 씨는 아름답고 윤석열은 호탕하고 그 둘 다 지금 국민의 일꾼으로서 하등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홍보가 부족하다.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 홍보를 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지금 그 장관들이 바로 윤석열의 장관들이 똑같은 말을 씁니다. 뭐 담대하게라든지 속도감 있게라든지 이렇게 국민이 체감하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또 베껴온 거죠. 다들 이게 친북, 평양 코스프레 이건데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리를 국민이 체감하게 한다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장관들은 일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들은 과연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에이스라고 손꼽히는 한동훈 장관, 거기서 이제 인사검증단 이런 거를 운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 타자, 첫 번째의 그 성과가 공정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도 능력이 없으면서 단지 윤석열 패밀리로서 들어갔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담대하게 속도감 있게 국민은 체감하라 이런 거를 베껴 쓰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국민들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죠. 자기 패밀리, 자기 정치 세력을 뺀 나머지를 자기네들이 착취하고 수탈할 그런 피지배민으로 여긴다. 국민을 갈라치기 정도가 아니고 국민을 편가른 다음에 자기들 편 아닌 것은 적대 세력 이렇게 한다 하는 그거를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이걸 빗대서 쓰기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로남불을 좀 눈치를 봐가면서 실천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큰 깃발에다가 내로남불 이렇게 쓴 다음에
딱 꽂아놓고 당당하게 깃발 꽂고 실천한다. 그 모두에게 예고해갖고 사람들을 다 광장에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이 아닌 것일까?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개돼지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인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존중해 줄 수 없습니다. 개돼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또 대중의 뜻이다 하고 이거를 개수 윤석열 지지율 이렇게 개수 헤아리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고 지금의 여론조사에도 분명히 이 개돼지들의 파워가 반영이 됐겠죠. 실제는 그 지지율 폭락은 더 나쁘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 상태가. 이 개돼지들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뭐가 나빠? 문재인은 더 나빴는데. 선거 때 하던 이야기 있죠. 윤석열 안 뽑으면 윤석열이 이게 나쁘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으냐? 이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당당한 국민이 볼 때는 둘 다 나쁘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과거로서 나빴고 윤석열은 현재로서 나쁜데 현재 지금 우리 앞에 발길질을 하면 그거 때려잡아야지. 현재부터 제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개돼지라고 하는 이 홍위병들, 이들은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첫째는 윤석열을 뽑지 않은 국민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득표수 가지고 알 수 있죠. 유권자보다 국민이 더 많고 유권자 중에 윤석열을 선택한 국민보다 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때 윤석열을 뽑았건 뽑았지 않았건 상관없이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개돼지가 국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국민인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홍위병 노릇을 하면서 남녀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협박을 하고 또 아름답지 못한 그 글을 쓰고 이러고 있는 개돼지 여러분. 여러분은 윤석열의 개돼지 맞습니다. 인정해 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을 일꾼으로 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인님들입니다. 주제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